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부들은 가족을 돌보느라 힘드셨을 테고 직장인들은 업무에 시달려서 힘이 드셨을 텐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매년 과로로 31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 분주한 일상이 만든 현대인의 고질병 만성 피로. 특히 연말이면 잦은 술자리로 과로에 과음까지. 가사에 시달리는 주부도 예외는 아니다. 묵은 피로 풀지 않으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한다.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피로가 결국은 큰 병을 만든다는 사실 많이 두려우시죠? 올 한 해를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좋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엄지의 제왕이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다 진단을 내려요. 몸이 좀 피곤하면은 그래 어제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어제 내가 좀 일을 많이 했어. 이렇게 다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 얘기, 네. 그때는 진단을 못 내려. 그때부터 이제 겁을 먹게 되는 거야. 네.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면은 다 뭐 나 좀 피곤해, 뭐 피로하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서재걸 박사님 실제 우리가 어느 정도 피로한 상태로 지금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제 평소 웃기던 사람이 네. 갑자기 웃기지 않고 소리만 지른다. 아, 네. 예, 예를 들면 홍록기 씨처럼. 그럼 우리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분이 좀 만성 피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된다. 실제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많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아예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2015년 기준으로 1,58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50대가 21.5%, 40대가 18.9%, 30대가 17.3% 순으로 실제 많은 사람들이 피로하다고 느끼고 그 피로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는 게 지금은 중요하죠. 그냥 좀 피곤하다가 아니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간다. 그래서 이제는 질병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이 피로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좀 피곤하면 그냥 푹 좀 잠 좀 자고 네.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좀 쉬고 하면 풀리잖아요, 피로가. 근데 그거 갖고 뭐 병원까지 가고 뭐 그래야 하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놀랄 사실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1980년도에 이 미국에서는 이 만성 피로를 제2의 에이즈, 호천성 면역 질환으로 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질환으로 봤어요. 아 정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피곤하면은 물론 쉬어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만약에 피곤하다라면은 한 번쯤은 원인을 생각을 해보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필요한 상태를 더 이상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상태가 왔습니다. 자, 엄지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몸에서 보내는 SOS 피로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돌연사할 수 있다는 것, 돌연사할 수 있다는 것도. 우울해지고 네. 하늘 보면서 아이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홍록기도 우울하게 만든 피로의 실체.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네. 데 중요한 3가지 핵심 내용을 이것만으로는 되게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피가 도는 게 느껴지네. 피로를 그냥 방치하면 지금 뭐 제2의 뭐 에이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정말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예, 피곤해서 뒤에서 도망갈 뻔했습니다. 언제 나가나. 그래서 네. 필요하신 거는 이게 되게 걱정하시는 게 혹시 네. 내가 어떤 병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숨어 있는 병 때문에 피곤한 그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쉽게 질병에 노출되기도 되고요. 그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 같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로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과로한 그런 피로를 해소하지 못하면 만성 피로로 인해서 돌연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쉬는데 왜 피로가 오죠?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잠은 잘 자는지 음식은 잘 먹는지 요 근래에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지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역시 아무리 봐도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업무의 과다, 그다음에 불규칙한 식생활이라든지 과음, 흡연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 뭐 그렇게 딱 생각나는 노래 하나 있잖아요. 그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렇게 간 때문에 피로를 느끼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간 때문에 죄송해요. 이 피곤하다는데. 노래는 이렇게
춤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예. 간때문이 이거 아닌가요? 그렇지, 간이 나쁘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거꾸로 피로하면은 간 때문이다. 이거는 옳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피로 증상을 동반하는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 나빠도 피곤할 수 있지만 심장이 나빠서 피곤할 수 있고 콩팥이 나빠서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피로한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 너무나 많고 간 질환은 그 중에 딱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간이 안 좋아서 간이 상태가 안 좋아서 피곤함을 느끼는 건 맞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맞지 않겠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신호를 보내는 게 피로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는데 도대체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왜 이렇게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졌지 하시게 되면 숨어있는 병을 암을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병원에 이제 피곤해서 오시면 첫 번째는 혹시 제가 간이 나쁜 게 아닌가요? 두 번째는 혹시 숨어있는 혹시 무슨 암이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 근데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암으로는 이제 숨겨져 있는 암 중에 대표적인 게 췌장암과 대장암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이제 피곤해서 본인이 한번 종합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젊은 40대라서 뭐 굳이 대장 검사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전 당연히 다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했는데 이분은 대장암 초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뭐 배가 아프거나 무슨 변화의 변화도 전혀 없으셨는데 오로지 피로감만 느끼셨고 자기는 아무리 봐도 바뀐 게 없는데 너무 이거는 뭐 평소하고 몸이 다르다. 검사를 해봐야 해서 다행히 이제 운 좋게 조기에 발견되신 그런 경우였는데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암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내가 무슨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가족 중에 그런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피로를 동반하는 또 두 번째 질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우울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울증. 정신적 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 피로를 느낀다. 네. 그래서 사실 만성 피로에 대해서 가장 흔한 원인 한 가지만 딱 고르라 그러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무슨 큰 집안에 무슨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기분이 우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신데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 몸의 그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로토닌, 뭐 도파민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이 약간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증상이라고 하는 게 꼭 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그로 인해서 체중이 줄었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 뭐 자살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동반되게 되면 이제 우울증 진단이 되는데 결국 그런 증상들은 다시 또 피로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피로의 원인과 질병을 알아봤는데 사실 피로라는 게 주관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로와 만성 피로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싶은데 서재걸 박사님.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기 같은 양의 솜을 갖고 있는데 한쪽은 마른 솜이고 한쪽은 물 먹은 솜이에요. 근데 저도 자연스럽게 이쪽이 무거워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런 물 먹은 솜처럼 물기를 머금고 있고 늘 부어 있고 몸은 무겁고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되는데 우리가 붓는 거나 부종 같은 것들은 결국 염증 증상이거든요. 빠져나갈 물은 완전히 빠져나가서 이렇게 좀 깨끗한 솜이 돼 있어야 되는데 늘 이게 축축한 솜이 되어 있다는 게 바로 만성 피로를 나타내는 보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재밌는 일상 속 차이를 4·8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진짜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죠? 네. 예, 보시면 이제 아빠가 있고 애가 이제 깨우는 거죠. 보시면 이제 주말에 이제 아빠를 어디 가자고 좀 조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제 아침에 이제 아들이 깨우면 그래도 일어나고. 일어나서 조금 뭐 놀든지 어쨌든 뭐 반응이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그러니까 피로를 휴식을 취하면 해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만성 피로가 되시면 이제 일어나나 마나 애하고 놀아줘야 되는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만성 피로가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돼서 피로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들리지도 않는 아예 거네요. 이제 반응이 없는 거죠. 리액션이 없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만성 피로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피곤하고 반복적으로 피곤한 그런 증상을 느끼고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도 않고 일상적인 일을 하는 그러니까 심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그런 피로로부터 벗어나지 없는 상태에서를 만성 피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이런 만성 피로가 있는 상태에서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인후통, 목이 아프고 네. 그다음에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어떤 임파선의 통증을 느끼는 거라든지 근육통, 몸살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 그리고 새로운 두통, 잠을 자도 좀 상쾌한 느낌이 없다. 그다음에 운동하고 나서도 너무 심하게 피곤함을 느낀다, 권태감을 느낀다. 이런 8가지 증상 중에서도 4가지 이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기는 사실은 드문 거죠. 그러니까 만성피로 중에서도 검사를 다 하고 뭐 다 찾아봤는데도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고 하지만 이런 증상 때문에 괴로운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일단 본인 스스로 이렇게 기입하는 설문지 형태로 되어 있는 평가 설문지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피로도 테스트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만성 피로 테스트. 피곤할 때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 운동하면 피로해진다. 나는 쉽게 피로해진다. 피곤할 때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 피로 증상 때문에 자주 문제가 생긴다. 피로 증상 때문에 신체 활동이 어렵다. 필요할 때 책임과 임무에 어려움을 느낀다. 피로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3대 증상 중 하나다. 필요하면 업무, 가정,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만 읽어도 왜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요? 다 필요라는 글자가 있어요. 필요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다 필요해요. 힘이 쭉 빠져. 매일매일 쌓이는 이 피로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을까? 최지원 박사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피로 해소와 연관된 단어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사람들은 이 비타민이나 커피 그리고 이 피로 회복제 같은 이 여건이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식품을 통해서 이 피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평소에 피로 해소를 위해서 찾는 식품들을 여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먼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은 먹어봤던 것들이에요. 그럼요. 커피, 초콜릿, 뭐 피로 회복제, 뭐 이런 거 다 있죠. 비타민 주사 그리고 비타민 드링크 이 비타민 식품들이 정말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다 정답이네요, 진짜. 비타민이 이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요. 네. 대표적인 거는 비타민 B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타민 B군을 천연 피로 해소제라고 할 정도로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가 중요하시겠고요. 하지만은 이제 비타민 드링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함량 자체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즉각적으로 피로를 풀어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뭐 마셨을 때 좋아진다고 느끼는 거는 오히려 거기에 섞여 있는 거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각성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또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 궁금했던 거가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술약 속에서 약간 숙취 해소 겸 피로 누적을 막기 위해서 먹는 숙취 해소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참 궁금할 것 같은데 자,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X. 그러니까 X? X? 오죽 했으면 숙취 해소제겠습니까? 피로 해소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숙취는 해소하는데 피로 피로해가 해소가 안 아니라 된다. 숙취. 이제 숙취 해소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코올 분해하고 간섭분을 보완에 좀 네.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피로를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음주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와 함께 술을 드시는 거고 그다음에 천천히 그다음에 가능하면 폭탄주는 좀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진짜 천천히 좀 먹읍시다 앞으로.